자, 이제 69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아시겠죠? 계획 중에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요것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관리 계획으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앞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디 있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예요? 그 52페이지 있죠? 52페이지 그 박스를 보시는 거예요. 그 박스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겁니다. 관리 계획으로 맨 처음에 결정하는 게 뭐다? 용도 지역이죠. 또 용도 지역으로 부족하면 뭘 결정해? 용도 지구. 또 부족하면 뭘 결정해? 용도 구역. 그 용도 구역을 우리는 종류를 아까 개도, 시수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관리 계획으로 첫 번째 결정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한 개 한 개가 다 뭐다? 다 관리 계획 절차로 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관리 계획 절차로 뭐를 한다고? 지정을 하겠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무슨 절차로 한다고? 이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용도 지역을 이 동네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꿀 수도 있죠. 변경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얘기. 그럼 변경 속에는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 요것도 변경이에요. 없애버리는 것도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지만 어떤 범위를 변경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버릴 수도 있죠. 이럴 때도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용도를 정해준다는 건 토지의 용도를 정해준다는 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정해주는 거거든. 그 용도를 정해주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행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면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이 뭐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를 정해준다. 즉 행위를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행위 제한은 소극적 제도예요? 적극적인 제도예요? 소극적인 제도죠. 자,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중심상업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 그럼 그 행위 제한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건물 안 짓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는 않잖아. 이용하려면 그 행위 제한에 맞춰서 하라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제도고. 자, 3번은 기반시설이죠. 요 기반시설을 뭐예요?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죠. 기반시설 설치할 때 무슨 절차? 관리계획. 설치된 걸 정비할 때도 무슨 절차? 관리계획. 개량할 때도 관리계획. 그런 뜻이죠. 4번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또 무슨 사업? 정비사업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이거 했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란 법에서 합니다. 자,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국토계획법에서 분가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본래 국계법의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근데 법을 따로 만들어 놨다니까. 너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서. 그 두 개는 분가를 했어. 그러면 요 세 가지 사업은 비슷해요 안 해요? 본래 한 집안 식구니까 비슷하지. 근데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동일하지는 않겠죠.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1년 동안에 뭐 하셔야 돼? 요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3번, 4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내용 중에 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사업의 종류가 몇 개예요? 3개다 이 말이 3개. 3개 중에 2개는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1개만 뭐한다? 이 법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개만 이 법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면 관리계획 내용은 소극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제도도 있고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이것도 구역이니까 뭐 한다고 그래야 돼? 여기처럼 지정한다 그래야지.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지. 요걸 무슨 절차로 하는 거야? 관리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했다. 지구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했다. 계획 수립하려고 정한 거죠. 그럼 계획 수립해야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그 계획의 이름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동네는 뭘 수립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6번이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또 물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6번을 일단 뭐 지금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용도구역이란 사실만 2번하고 같이 그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이제 지금 1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1번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란 걸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는 용도 지역이란 게 있고 용도 지구라는 게 있죠. 용도 지구라는 게 있고 자, 용도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란 말은 어렵지 않아요. 토지의 용도를 정해준다는 거잖아. 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역, 지구, 구역 요 관계만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면 돼. 지역, 지구, 구역의 관계를 이해하면 되는데 자, 행위를 제한하는 것 중에 지역이 1차적인 행위 제한이에요.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1차적으로 행위를 제한해. 그럼 1차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니까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됐어. 그러면 지구, 구역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역으로 뭔가가 부족하니까 2차적으로 뭐가 들어가? 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2차적으로. 아시겠죠? 용도 지구를 지정하니까 목적이 달성이 충분히 돼. 그럼 또 구역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지구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3차적으로 뭐가 들어가? 용도 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1차적 제한, 2차적 제한, 3차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요 상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갔다 왔어? 다방에 갔다 왔죠. 다방에. 응? 뻑서 이런 데 가면 잘 이해가 안 돼. 다방에 가는 거야. 자, 다방에 가면은 나한테 다방에 내지가 뭘 들고 와? 아니, 요거 이제 못 써먹겠어. 젊은 친구들은 몰라. 다방 내지도 모르고 다방도 모르고 스타벅스밖에 안 가봤는데 몰라. 메뉴판을 들고 오지. 실제로 가면 물을 들고 오는데 우리는 뭘 들고 온다고 얘기해야 돼? 다방에 메뉴판에 보니까 뭐가 적혀 있어? 커피, 녹차, 유자차, 쌍화차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요 네 가지가 적혀 있지. 자, 다방에 메뉴판에 있다는 얘기는 법령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방법에 있는 거야. 법령에. 그 법령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자,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다면 국회를 뭐라고 그래?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죠. 행정부, 집행하는 행정부, 집행부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어요. 자, 이 상권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서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어줘야 부정이 안 생기고 비리가 안 생기고 국가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이 전부 한 통속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야 돼.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은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행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행정부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행정부에서 또 법을 만들어.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명령이라고 그러지. 우리 명령 두 개 공부하죠.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 그 밑에 각종 부령, 국토교통부령, 환경부령 이런 거 있지요. 각 부령.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행령이라고 부르고 부령을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자, 이 대통령령대로 시행을 하는데 그 세부 규칙은 대부분 어디에 나와 있어? 부령에 나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 요거까지를 전부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법률하고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합해서 뭐라 불러? 법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방의 메뉴판에 있는 건 법령에 있는 것들이야. 법령이란 건 특정 지역에만 적용돼, 전국에 다 적용돼. 전국에 다 적용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 메뉴판을 나한테 내민다는 건 이거 중에 한 개를 마시라는 거죠.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은 있다 없다?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은 없어. 어떤 토지든 우리 국회법에 정하는 용도 지역 한 개는 있어야 돼. 아시겠죠? 다방에 가면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시켜 먹어야 돼. 이해갑니까?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별로 생각이 없다. 다음에 와서 먹을 이러면 다방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라니까. 그리고 용도지역 커피가 용도지역 하나 선택을 한 거야.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자, 용도지역끼리 커피에 녹차를 섞어서 마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용도지역끼리는 자기들끼리 상호간에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중복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커피만 마셔도 충분히 목적이 달성돼.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방에 가면은 또 뭐가 나와? 테이블 위에 하얀 종지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설탕이 들었고 한 개는 크림이 들었어. 두 개. 아시겠죠? 설탕이 들고 크림이 들었어. 요거는 또 다방에 비치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법령이 있는 거예요. 법령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 그 얘들은 넣어 있는 건 아니야. 커피 먹는다고 항상 넣어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러면 용도 지구는 모든 토지에 지정할 필요는 없어. 지역으로 부족한데 아시겠죠? 국지적으로 용도 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한 잔에 설탕 넣고 크림 넣고 넣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용도 지구는 자기들끼리 중복이 돼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지구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중복이 안 된다는 건 용도 지역 요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커피를 마실 때 얘들을 안 넣어요. 얘들 안 넣어. 커피에 나는 커피 마실 때 소금을 넣어 먹어. 넣어 먹으면 돼 안 돼? 아, 개인 취향이지. 난 커피가 좀 짭조름해야 맛있어.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기름 휘발유 마시는 사람 봤어요? 휘발유? 안 봤어. TV에 나왔는데. 남의 오토바이 뚜껑 열고 휘발유를 빼먹어. 자기 오토바이도 아니고 남의 오토바이. 차가 모이면 열어가지고 연료통에 막 기름 빼먹고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저 TV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는가 보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소금은 지금 다방에 빛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는 법령이 없는 거지. 법령이 없다는 거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여기서 개인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지자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그래? 지자체가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해. 그러면 용도지구는 조례로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용도지역은 조례로 내가 가서 만들면 돼 안 돼? 메뉴판에 있는 거 시켜야지. 메뉴판에 없는 거 내가 가가지고 없는 거 시킬 것 같으면 메뉴판 뭐 한다 내가 들이밀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도지역은 조례로 만들면 안 돼? 용도지구는 조례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차이점. 그런데 과거에는 가면은 커피 가져와 이러면은 커피는 전부 똑같아.
색깔도 똑같아. 시커먼 게. 거기다가 설탕 크림을 넣어서 조제를 하는 거야. 조제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 그러잖아. 오빠 크림 2개 맞지? 이렇게 하잖아. 단골 손님은 알아 취향을 2개 맞지?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기다가 조제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 가서 커피 주세요 이러면은 이 촌놈이야. 그죠?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커피 주세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커피라는 것을 여기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거 만들 수는 없어 내가. 그러나 내가 이거 종류를 조례로 뭐는 할 수가 있어? 세분은 가능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지역과 지구의 차이점. 자, 조례를 봅니다. 지역은 조례로 세분은 되지만 새로운 걸 만들지는 못해. 용도 지구는 조례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세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요게 지역과 지구의 차이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커피와 설탕과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완제예요, 대체제예요? 보완제지. 커피에 설탕 타지. 2개 다 마시지. 왜 커피에 설탕을 타? 예? 뭐가 없으니까? 커피가 써서. 그 쓴 거 하루 돈 주고 마셔. 설탕까지 다 가면서 몸에 좋지도 않은 설탕까지 다 가면서. 커피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커피 만나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설탕 먹고 싶어서 커피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죠? 설탕이 땡겨서 커피를 시켰다 이건 아니단 말이지. 커피를 맛있게 먹으려고 얘들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거야. 맞아요? 지역에서 행위전 한다면 요 행위전 하려고 얘는 행위전 하는 목적이 행위전 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지구를 또 지정해서 행위전을 해. 그렇게 해서 얘는 지구는 지역이 말하는 용도 지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 있죠? 뭐 너무 기니까 그냥 제한을 이렇게 적읍시다.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화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강화도 완화.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는 지역이야. 지역의 제한을, 커피의 행위 제한을 맛을 때로는 강하게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커피 만드는 거잖아. 커피 만드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용도 지역의 기능 정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목적이 용도 지역의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기능 정진이지. 이게 목적이야. 용도 지역의 기능 정진.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제가 다방을 예를 든 이유가 뭐라고요? 다방에는 누가 가? 백수, 흰손. 백수는 배가 고프다고 안 고프다고? 백수는 배가 고파 안 고파? 요즘 세대들한테 배가 고파 안 고파 하면 이해가 안 돼. 배가 고픈 시절을 못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전에는 먹는 게 최고 중요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요즘에 뭐 보릿고개 들어봤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들어봤어? 아니 뭐 그 노래도 있더만 보릿고개란 노래도.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시대였다고. 북한에는 고난 행군해가지고 김정일 시대 부대가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살려줬잖아. 살려줬잖아. 그래서 지금 핵무기까지 만들어가면 살만한 모양이라 또 난리치고 있죠. 그래서 굶어 죽는 시절이 우리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은 인사가 뭐예요? 밥 묻나?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다. 우리나라 인사는. 저 일본의 인사가 뭐예요?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이거잖아.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하잖아.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다 인사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인사하면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봐. 젊은 세대들은 왜 자꾸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예전에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먹고 사는 게. 먹는 게 없었어 예전에는. 근데 우리 세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먹는 게 없었어요. 시골에서요. 그리고 고구마 캐먹고 양파 캐먹고 이렇게 가지고 컸다고. 근데 이제 얼마 안 됐어서 애들이 이제 뭐 햄버거 먹고 이렇게 하면 막 덩치가 커지더라고. 키가 커지고 키만 커져 키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백수들이 배가 고파. 그래서 다방에서 커피를 먹고 설탕까지 먹었는데 이것만 먹어도 나는 배가 안 고파. 나는 커피 먹고 배가 고파. 이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다방에서 뭘 시켜 먹어?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이게 용도구역이야. 매치가 돼, 안 돼? 안 돼. 단골 손님한테는 짜장면 시켜줍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나 본데요. 우리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가면은 이런 거 배워. 다방 안에 조그만 안에 뭐가 있어? 조합원들이 기거하는 숙소가 있어. 뭔지 알아요? 우리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도 뭐 예전에 뭐 체육관 이런 하신 분들도 마땅히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여기 방을 만들어서 자 여기 기거를 한다고 숙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방이 그럼 여기 다방 내지들 여기 이제 여기서 잠을 자고 이렇게 숙식을 해. 그러면 여기는 주거 목적으로 하잖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받아 못 받아? 이걸 다음에 민법 시간을 공부한다고. 응? 민법 시간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뭘 먹어? 짜장면을 먹어. 여기서 뭐도 끓여줘? 라면도 끓여줘. 아시겠죠? 전혀 매치가 안 되지. 그래서 다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지역, 지구로 부족하니까 구역이 나온 거 맞지? 그럼 구역을 정의를 내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야 돼? 지구는 뭐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 구역은 뭐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 아시겠죠? 그런데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 정진이 목적이야. 커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근데 구역은 지역과 전혀 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관계가 없지.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야. 우리 동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어.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밑에 용도지역하고는 전혀 의미가 관계가 없는 거야. 전혀 의미가. 그 용도지역 특성을 살려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용도지구는 뭐야? 용도지역을 위해서 지금 지정했잖아요. 용도지역을 위해서.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싶어 또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 도시군을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대구시가 하나의 도시지. 대구시가 도시고 이 도시를 하나의 내 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 장판지를 깐다. 장판지를 까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용도지역. 장판지는 다 깔아? 일부만 깔아? 다 깔아야지. 다 깔아야지. 근데 이 장판지에 구멍이 나 있어. 구멍이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별표 이런 규명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구멍을 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지구는 왜 지정해? 장판지 기능을 위해서. 장판지 기능을 위해서. 이해갑니까? 그러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지역지구가 다 보이죠? 커피에 설탕 넣으면 커피도 마시고 설탕도 마시지? 그러면 지역도 행위제한하고 얘도 행위제한 하잖아? 둘 다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어디를 제한을 받는 거야? 어디를 행위를 제한받아? 둘 다 받는다고. 지역의 제한도 받고 지구의 제한도 받고 커피에 설탕 타면 커피도 마시고 설탕도 마시고 다 마시는 거야. 맞지요? 지역이 지구 지정되면 두 개가 다 보여. 행위제한 두 개 다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장롱을 이렇게 갖다 얹었잖아요. 장롱 얹은 거 밑에 장판지를 위해서 장롱 얹은 게 아니잖아. 장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요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래 용도구역은 장롱을 놓는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럼 보세요. 장롱을 갖다 얹어버리면 밑에 장판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용도지역 지구가 안 보이지. 그래서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지역지구의 제한은 안 받아요. 용도구역의 제한을 받는 거야. 응? 그러면 나중에 용도구역 장판지 이게 장롱을 드러내면 또 장판지가 보이겠지. 그때는 장판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지역지구의 관계를 아시겠죠? 지역과 지구는 밀접한 관계죠. 서로 보완제죠. 구역은 지역과 관계 있어 없어? 전혀 관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역과 지구는 1번에 나란히 적어놨고 구역은 2번에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요 관계를 일단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용도지역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부터.
자, 어쨌든 우리는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영어로 말하면 뭐다? 존이지. 영어로 말하면 존이에요. 이 존에서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예요? 학습의 목표가 뭐다? 대상과 절차가 되겠습니다. 학습의 목표가 대상과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역 앞에서 존 하나 했죠? 지난주에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학습의 목표가 뭐야? 대상과 절차. 대상과 절차. 그리고 이 대상이란 말은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나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역지구 구역은 전부 뭐 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요거 하려고 만든 제도죠. 그럼 용도지역 하면 이 그림이 딱 생각이 나야 돼. 우리 시험에는 대상, 절차, 행위 제한 요걸 묻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자, 행위 제한이 뭐 이거는 뭐 매년 몇 문제가 나오느냐 중요하고 매년 나오는 거고. 자, 절차는 요거는 뭐 아주 자주 물어보는 거고 얘는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 대상 이 종류를 용도지역의 종류를 물어본다. 목적을 물어보는 건 학급 문제야. 그 우리 공법문 시험에는 잘 안 나와. 대신에 개론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2차를 공부 안 하시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나와도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식이지만.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지역이라는 것은 이 동네를 개발을 할 건지 보전을 할 건지 요걸 구분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땅과 보전할 땅을 구분하는 걸 용도 지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을 할 용도 지역을 우리는 무슨 지역이라고 부른다? 개발을 할 용도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불러? 도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걸 나머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르면 되지.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는데 무조건 개발하면 안 되지요. 개발하는 방향을 반드시 정해야 돼. 주거, 상업, 공업. 우리 책에 그게 나옵니까? 자, 그래서 70페이지에 나오지요. 70페이지에. 70페이지 책을 한번 볼까요? 70페이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용도지역이란 보고 계시죠? 토지 이용부터 가로 묶으세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거기까지 괄호로 묶어주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행위 제한이라고. 용도지역은 뭐 한다? 행위 제한하죠.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하려고 밑줄?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또 밑줄? 공공복리, 증진, 도모. 또 밑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절차는 무슨 절차? 7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요 6개를 공부하시는 거야. 지금부터 요 6개 끝날 때까지는 전부 절차는 무슨 절차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아시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요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그러면? 자, 절차부터 얘기해볼까?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요 6개는 행정청이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2개 중에 1개밖에 안 나와. 이제 선택하는 거야. 2개 중에 찍는 거야. 자, 찍어봐. 용도지역 누가 결정해? 2개 중에 선택하라고. 용도지역 누가 결정해? 누가 결정해? 입안권자가 결정할까? 결정권자가 결정할까? 입안권자는 입안하는 자고요. 결정권자는 결정하는 자예요. 용도지역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 지금 누가 결정해? 누가 결정해? 누가 결정해? 그거라고. 그럼 이 6개는 끝날 때까지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말을 안 했네. 용도지역 이는 쪼는 지정한다는 표현도 말이 되지만 그렇죠. 관리계획은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하거든. 그러면 지정과 결정은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누가 지정해? 그러면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전부 결정권자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입안권자는 안 나와. 요 6개에서 나온다고.
이방권자가 세 군데 나와. 그 세 군데를 앞으로 기억해야 돼. 이방권자 하는 거 세 개. 아까 한 개 했네. 지형도면 누가 만든다고? 이방권자 만든다고 그랬죠. 한 개 했네. 세 개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이방권자 하는 거 세 개 기억할 거고 요 6개는 전부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행정청은 그러면 끝나. 자 보세요. 용도지역은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 결정권 한번 적어봅시다. 결정권자 장관 결정권 있어요? 장관 결정권 있어? 시도의사 결정권 있어? 시장 군수 있어? 시장 군수 결정권 있어? 용도지역? 없잖아. 대도시만 있잖아.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만 결정권이 있다니까. 시장 군수는 응? 얘들이 결정권자야. 얘들이 무슨 절차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절차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읽었잖아. 마지막에 무슨 절차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건 이해를 하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밑줄을 세 개를 긋잖아. 행위자남으로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면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하자 이 말이죠. 용도지역은 자기들끼리 서로 중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에 용도지구를 중복할 수 있을까요? 지역의 지구를 중복할 수 있을까? 커피에 설탕 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 지역의 지구를 지정하고 지역지구 위에 구역은 지정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들끼리 중복이 되는 거고 용도 지역끼리 자기들끼리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지정 세분이 나오죠. 국장, 시도, 대도시장 괄호로 묶어 주세요. 그거 적어놨는데 괄호 안에 밑줄 결정권자. 얘들이 누구야? 결정권자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절차잖아. 그리고 국토의 용도 구분. 도시지역이 나오죠. 2번에 관리지역 나오죠. 3번에 읽으세요. 4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오죠. 그러면 1번 도시지역하고 2번, 3번, 4번을 우리는 비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부르자 이 말이에요. 도시지역 빼고는 다 비도시잖아. 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거기 뭐가 나와? 주거, 상업 자꾸 읽으셔야 돼. 공업, 녹지 이렇게 돼 있지. 첫 글자 따서 우리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이렇게 외웁니다. 주상공록을 우리는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지역은 개발하려고 정한 지역이라며. 근데 주상공록 개발 맞아요? 당연히 맞지. 주거 목적, 상업 목적 이런 목적으로 개발한다고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라 이 말이요. 녹지는 개발이요 보전이요? 이거는 보전이겠지.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만 해요? 보전도 해요? 보전도 해요. 개발도 하고 보전도 하고 다 하는 거야. 어쨌든 도시지역이라는 놈은 성격이 명확하다 안 하다? 명확하지. 주거, 상업, 공업으로 개발한다. 녹지 성격이 명확한 거야. 자 근데 비도시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관리지역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농림지역이 있죠. 또 뭐가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자 농림지역이 뭐예요? 농림지역이라는 얘기는 농업, 임업 이런 뜻이야. 농업, 임업, 농림업을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농림업을 진행하려고 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말자 이런 지역이야. 아시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어떤 지역이요?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되는 전형적인 두 지역이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 두 지역은 성격이 개발이 안 되는 토지예요. 물론 목적은 다르죠. 얘는 농림업을 진흥시키려고. 농림업을 진흥시킨다 말은 농업, 임업 등의 생산적인 목적으로.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 목적으로 개발을 안 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도시지역도 성격이 명확해. 농자도 성격이 명확하네. 그런데 이렇게 주상공로 농자처럼 명확하게 성격을 갖지 못하는 토지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토지는 뭐를 하자는 거야? 일단 관리를 하자는 얘기지. 관리를 하다가 정신을 차리면 도시나 농자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처럼 관리하는 땅도 있고요.
여기 농림지역처럼 관리하는 토지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하는 토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몇 개로 나눠져야 돼? 세 개로 나눠져야지. 도시지역처럼 관리하는 관리지역을 무슨 관리라고 그래? 계획관리라고. 보세요. 계획관리. 관리지역에 거기 그 표가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네. 계획관리지역은 옆에 참고로 뭐라고 돼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고 돼 있죠?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그러면 우리 동네가 시골이면 기왕 시골이면 농자보다는 무슨 지역이면 게 좋아? 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무슨 관리? 거의 계획관리면 땅값이 비싸고 그죠?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림지역처럼 관리한 땅이 있어.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생산이 목적이죠. 그래서 무슨 관리라고 그래?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뭐하다?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단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농림지역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무슨 관리? 보전관리 지역이다. 보전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은 계생보 이렇게 암기하세요. 계생보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계획관리는 무슨 지역처럼? 도시지역처럼. 생산관리는 무슨 지역처럼? 농림지역처럼. 보전관리는 무슨 지역처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관리지역이 총 몇 개예요? 관리지역이 몇 개라고? 세 개라는 게 이해가 가야 돼. 성격이 명확한 게 세 개니까 얘들처럼 관리한다는 뜻이거든. 그래 관리지역 세 개. 농자는 세 분이 돼야 안 돼? 농자는 세 분 안 되죠?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총 몇 개로 나눠진다? 5개. 관리지역이 3개. 농자에서 총 몇 개? 5개. 5개. 아시겠지요? 5개. 여기까지는 법률에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나눈다고? 법률. 아까 법률을 어디서 만드는 거였지? 법률은 어디에서 만드는 법이야?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지. 입법부 국회에서. 응? 국회에서 근거를 주면 행정부에서 집행을 한다니까. 명령으로. 그런데 그러면 관리지역이 계생보로 나눠지는 건 법률에서 나눈 거예요. 도시지역 개발할 때는 주상공동 나누라는 거는 법률에서 정해준 거야. 그런데 요거 도시지역이 복잡해야 돼? 시골이 복잡해야 돼? 도시지역이 복잡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동 이렇게 가지고는 집행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주거지역은 집지으란 뜻이잖아. 아무 때나 이게 옆에 아파트 짓고 싶으면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짓고 싶으면 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도시지역을 세분한다니까. 도시지역을 어디서 세분을 해? 대통령령으로 일단 세분을 해. 대통령령에서 세분하는데 어떻게 세분이 되느냐? 주상공록을 세분을 하잖아요. 주상공록을 세분을 하는데 자, 주거지역은 전 1준으로 세분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용도지역 세분 있죠? 한번 읽어볼까?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괄호 묶어 보세요. 얘들이 누구예요? 결정권자는 대통령령 밑줄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시행령,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무슨 절차? 관리계획 절차로 뭐 한다? 세분 동그라미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이든 세분이든 절차는 다 무슨 절차? 관리계획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세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주거지역을 보니까 전용주거 있죠? 일반주거 있죠? 준주거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을 전일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전일준. 그런데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안 끝나요. 종세분화라고 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2개로 세분돼. 1종 전용, 2종 전용. 전용이 1종 전용, 2종 전용. 아시겠죠? 일반이 몇 개? 3개.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3개. 준중은 안 나눠져. 그래서 주거지역이 총 몇 개로 나눠져? 6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6개.
71페이지 보는 거야. 71페이지. 자, 전일준으로 나눠지는 게 한 개가 더 있죠.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 넘겨보세요. 밑에 있나? 밑에, 맨 밑에 있네. 공업지역이 전용공업 있고 넘기면 일반공업, 중공업. 공업지역이 똑같이 어떻게 나눠져? 전, 일, 준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공업지역은 뭐 종세분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일준이야. 외워야 돼. 이제 이번 주에서 요거 반드시 요거 3월달에 오셔야 됩니다. 자, 상업지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중, 일, 육은 순서대로 좀 기억하세요. 우리 책에 그렇게 돼 있죠. 중, 일, 육은 땅값이 비싼 순서대로 기억하면 중이 뭔가요? 중심상업. 일이 뭔가요? 일반상업. 육가 뭔가요? 유통상업. 근이 뭔가요? 근린상업이 되겠습니다. 요 중, 일, 육은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럼 녹지는 어떻게 나눠져? 보생자로 나눠지죠. 보생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가 뭔가요? 보전 녹지. 생이 뭔가요? 생산 녹지. 자가 뭔가요? 자연 녹지. 이렇게 해서 암기해 주세요. 상업지역이 몇 개? 4개. 외워봅니다. 시작. 중일 육은 공업지역이 몇 개? 3개. 외워봅니다. 전 일준. 녹지지역이 몇 개? 3개. 외워봅니다. 보생자 이렇게 외웠어요. 그럼 도시역은 총 몇 개로 나눠져? 도시지역은 몇 개야? 대박 몇 개? 16개지요. 그래서 도시역은 16개로 세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지정 세분했죠. 총 몇 개로 지정 세분했어? 21개로 법령에서 지정하고 세분한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건 시골은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거야? 법률 자체에서 한 거야? 법률 자체에서 했지.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건 도시지역밖에 없어. 그리고 요 도시지역은 또 세분이 돼. 아까 전에는 커피 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뭘로도 세분할 수 있다고? 조례로 용도지역을 이미 세분돼 있잖아. 세분돼 있는 걸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도 세분이 되지만 필요하면 조례로도 세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지. 이해가 됐어요? 이번 주는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례는 지자체가 만드는 법이라고 했죠. 자, 조례는 지자체마다 같아요, 다 달라? 다 다르지. 우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조례를 한다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만 알면 돼?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에 이제 목적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72페이지 보면 그 표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시도 대도시장 괄호 묶으세요. 시도 대도시 시장 괄호로 묶어주세요. 걔들이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예요. 근데 앞에 결정권자 중에 누가 빠졌어? 국장이 빠졌죠? 왜? 조례니까. 조례는 지자체법이거든. 장관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시도 대도시 시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돼 있죠. 조례 동그라미. 시도 대도시 계획 대도시 조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역시 절차는 전부 관리계획이야.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조례든 절차는 다 관리계획입니다. 세분된 주상공록 있죠. 그게 뭐야? 관리계획이잖아. 아,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지역이잖아. 세분된 우리가 16개로 세분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밑줄 추가적으로 뭐한다?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뭐 봤어? 칠판 보세요. 뭐 봤어? 대상. 저 종류 기억하신 거야? 절차 봤죠? 절차 봤잖아. 누가? 얘들이 누구야?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거기 절차라고. 여기서도 또 물어볼 거야. 여기도 미리 대답해봐.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 아,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아니 결정권자가 이렇게 안 하고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요? 걔들이 결정권자라며. 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자꾸 그렇게 안 묻고 결정권자가 결정한다라고 묻고 있잖아. 이유가 뭐요? 결정권이 다른 놈이 있다니까요. 6개 중에서. 우리 이미 5번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다른 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나중에 결정권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75페이지 보니까 특례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특례. 이 말은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안 거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우리 시험 물어보면 이제 그걸 물어봐. 그걸 물어봐. 근데 지금은 기초과정에서는 안 봅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2장을 넘겨버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봤다? 대상과 절차를 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대상과 절차를 봤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행위자 남았지, 행위자. 용도지역에서 대상 절차 봤으니까 행위자 남았잖아. 용도지역에서 행위자는 3가지를 합니다. 3가지. 첫 번째, 건축 제한이라는 것을 하고요. 2번째, 건폐율을 제한하고요. 3번째,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용도지역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행위 제한입니다. 아시겠죠? 행위 제한이에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